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정가은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랠리를 마주한 하루였는데요. 앞서 마감한 미증시에서 미-이란 종전 합의 임박 소식에 기술주와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는데요. 이러한 뉴욕발 훈풍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역대급 상승 기폭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침없는 질주를 선보이며 무서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며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8% 넘게 치솟으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코스닥 역시 기술주들이 동반 폭등하며 직전의 하락을 완벽히 만회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달고 놓은 건 무엇보다 국가대표 대장주들의 기환이었죠. 미 반도체주 폭등에 발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미증시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방향성을 틀고 있는 이 시각, 오늘 시장이 맞이한 거대한 반등의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하고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날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이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로 국제 유가의 상승세도 한층 다 꺾였는데요.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면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10 베이스 포인트 내린 4.4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이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양측의 협상은 최종 서명만 남겨둔 단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이 된다면 만 4개월째에 접어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고 후속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에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의 과열을 경고하는 버핏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버핏 지표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시장 가치를 판단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지표인데요. 현지 시간 10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최근 버핏 지표는 232.5%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표는 지난 3월 30일 저점 이후 13%나 상승한 건데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수치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심각한 고평가 구간에 해당합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 같은 수준이 이어질 경우 향후 1년간 미국 증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11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ECB는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인 예금금리는 2.25%로 재융자 금리는 2.4%로 인상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 21개국 전반의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3%를 넘어 ECB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ECB는 이러한 이유로 그간 금리 인상을 예고해왔습니다. ECB는 성명을 통해 중동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충격이 어떻게 전개되고 유로존의 중기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결과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의 임박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고 국제유가와 미국 채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AI 투자 열풍으로 미국 증시의 과열을 나타내는 버핏 지표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으며 심각한 고평가 경보 등이 켜졌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김수연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수 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 출발했던 새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증권시장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하며 경제 회복의 속도를 내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에 정부는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강화와 주주권 보호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역사적인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증시 상승과 자산시장 회복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플랫폼이죠.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넘어 국내 경제의 거대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튜브가 발표한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한국 국내 총생산, 즉 GDP에 3조 5천억 원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창출된 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만 해도 무려 8만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보고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대중과 신뢰를 구축하며 작동하는 새로운 전문 직업군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청자의 85%는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으며 75%는 고품질의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크리에이터는 단순한 창작자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와 경제적 가치를 더하는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 경제가 자산 격차 심화와 소득 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진위 개수가 지난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까지 치솟으며 불평등이 크게 심화했는데요. 주택 보유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무주택 청년층은 아무리 소득을 모아도 자산 형성이 어려워지는 단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등 IT 부문 위주로 임금이 오르고 급속한 AI 기술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소득 양극화도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복합 양극화가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경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코스피 8천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한편으론 자산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3,5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한 가운데 부동산 쏠림과 IT 소득 격차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큰 숙제로 남았는데요. 성장과 결실이 고르게 분배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역대급 곡선을 그리며 뜨겁게 마감했습니다.
장중 내내 이어진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와 함께 보시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4.64% 폭등하며 359.67포인트 오른 8,123.62장에 장을 마쳤습니다. 8,1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3.22% 급등한 1,029.05포인트로 마감하며 기분 좋게 천수다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거센 매도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이 4조 3,287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2조 1,080억 원, 기관이 2조 3,91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폭등에 견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7.86% 급등하며 23,500원 오른 32만 2,500원에 마감, 32만 전자에 안착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33% 상승해 210만 닉스 주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지주사인 SK스퀘어는 10.59% 폭등한 135만 8천 원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외에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대형 우량주들이 줄줄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는 5.04% 하락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장비주와 2차 전지주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원익 RPS가 상한가인 18만 3,300원에 마감했고 이오테크닉스 역시 21.44% 폭등한 61만 2천 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바이오 섹터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RT오젠이 2.88% 하락한 33만 7천 원에 마감했고 HLB와 주성 엔지니어링 등은 파란불을 켜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양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8,100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역대급 기록이 쏟아진 만큼 주말 동안 시장 흐름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 투자 방향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양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8,100선 돌파와 코스닥 천스닥 안착이라는 역사적인 폭등장을 연출했습니다. 시장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와 2차 전지였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무섭게 치솟으며 시장을 견인했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축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비록 바이오 섹터가 잠시 쉬어가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워낙 역대급 상승 모멘텀이 터진 만큼 기분 좋은 흐름으로 주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도아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조선해양 전문기업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한화오션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양사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 점수 차이는 0.58점 선에 그친 접전을 이어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세부 조건 협상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장은 사실상 한화오션의 선도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포함하는 핵심 단계로 향후 후속함 건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럼 한화오션의 오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오션은 11만 8,300원으로 상승세 속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 고점 12만 1,100원을 찍으며 12%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다 종가 11만 2,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오션이었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우주를 향한 일론 머스크의 꿈에 한미반도체가 동승했다는 대형 호재가 전해지면서 장 초반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급등의 기폭제가 된 건 바로 스페이스 X에 대한 전략적 투자 소식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오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세계 최대 우주기업 스페이스 X에 약 50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에 대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AI 인프라와 우주 위성통신 산업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 미래 먹거리인 우주 항공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겠다는 과감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번 스페이스 X 투자를 통해 얻게 될 성과를 향후 본업인 반도체 장비 사업에 고스란히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본업인 반도체 장비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려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한 겁니다. AI 반도체 붐을 타고 고공행진하던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우주 위성통신 모멘텀까지 장착하면서 향후 주가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수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특징주, 코스피 시장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인 한온시스템 짚어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내내 폭발적인 고공행진을 보인 끝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한 배경은 장중 전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 소식 때문인데요. 키움증권 창구를 통한 장중 매매 동향에 따르면 외인들이 장 초반부터 한온시스템을 순매수 상위권에 올리며 매수세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원동력은 동일 업종 내에서도 독보적인 상승 탄력과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업종의 평균 등락률이 8%대 상승을 기록한 것에 비해 한온시스템은 장중 14%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업종 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트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한온시스템은 전거래일보다 높은 4,45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폭발하며 순식간에 4,850원까지 치솟으며 무려 14%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장중 내내 고점에 근접한 수준을 단단하게 유지하며 반등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결국 전거래일 대비 11.11% 상승 조정된 4,7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온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고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63% 오른 8,123.62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3.22% 상승한 1,029.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한가 종목이 없었던 만큼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HL만도입니다. 오늘 HL만도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65,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0% 오른 수준인데요.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꼽힙니다. HL만도는 자동차의 조향과 제동, 현가장치 등 핵심 샤시 부품과 통합 모션 제어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지와 판단 이후 실제 차량을 움직이는 사시 기술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5만 원 선까지 내려왔던 HL만도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오늘 BHI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86,600원에 거래됐는데요. 전거래일보다 30% 상승한 수준입니다. 주가 강세의 배경엔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기대감이 있습니다.
BHI는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분해 등 미래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에 나설 예정인데요. 아리백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 과제 발굴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핵심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BHI는 상용화 설비의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BHI가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작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한 반등에 성공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4% 넘게 급등했고 코스닥도 천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런 강세장 속에서 HL만도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산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BHI 역시 차세대 에너지 사업 확대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미래 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한 만큼 향후 실제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진행 상황이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진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노인을 위한 산업도 있다, 시니어 테크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흔히 고령화를 경제의 부담으로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가 만나 탄생한 시니어 테크 산업입니다. 이 시니어 테크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까지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노인을 위한 제품을 넘어 초고령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돌봄 로봇입니다. 복약 시간을 알려주거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위급 상황을 감지해서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AI 돌봄 로봇 효돌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효돌은 2009년 설립된 국내 기업으로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AI 기반 돌봄 서비스와 생활 데이터 분석 플랫폼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 속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심박수 측정과 활동량 분석은 물론 AI 기술을 통해 낙상 위험을 예측하고 만성질환 관리까지 돕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디지털 건강관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시니어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니어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큰 글씨 화면과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금융 앱부터 노후 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B금융그룹이 시니어 돌봄 서비스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니어 세대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니어 테크는 특정 산업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령화 수혜주라는 기대감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인구 구조의 변화인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니어는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니어 테크 산업,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급성장 중인 시니어 테크는 이제 노년층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핵심 소비 주체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AI 돌봄, 헬스케어, 시니어 금융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닌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실제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하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야호! 다음 주도 야호를 외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연 아나운서는요? 오늘 국내 증시 샤샤샤. 오늘 화면을 가득 채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제 두 볼까지 이렇게 화끈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장처럼 뜨겁고 화끈한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사이드카 휘슬과 함께 폭발한 마치 뚜껑 열린 탄산음료 같은 짜릿한 역전극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환상적인 패스가 만든 역대급 불기둥 멀티골로 금요일 밤 국장리그를 화끈하게 불태운 대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저녁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시 더위에 따른 체력 소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